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중에 매일 살펴본 HLB 그룹주들인데 오늘 반등해주고 있죠. 자, 2%대 HLB가 HL생명과학이 4%, HLB제약 1%, HL파워도 좀 반등해주고 GT리비엔티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잡음에 대한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이런 게 좀 잘들 해결이 돼서 HLB 인수가 됐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얘기해 봅니다. 나노코박스 승인이 거의 이제 초읽기에 와 있고 이 긴급 승인에 대한 구체화가 좀 되고 있죠. 명의노 대리 지표라든가 아니면 베트남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우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핀포인트의 이제 김성기 기자님의 이 출처고요. 여러 가지 HLB제라든가 HLB 제약뿐만이 아니라 HLB, H생명과학까지 전부 다 나노젠 백신의 이 긴급 승인 구체화에 전부 다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트남 보건부 쩐번턴이 차관과 윤리연의 대표 및 세계보건기구 대표 자문위와 함께 이 베트남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기준을 세우기로 했죠. 이 기준들이 잘 세워져야 긴급 승인이 나고 또 WHO의 그 관계자들까지 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HLB의 전체적인 주가를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110% 올라온 이후에 이제 길게 엄청나게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 친구가 이제 기술적으로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항상 재료가 있으면 재료 플러스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기본적 분석이 있고 그 다음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가 주식에서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결국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월선을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저번 주에 이렇게 한번 왔다 갔는데 깨지 않았죠. 우리가 추세를 유지하겠다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고 주봉에서 보면 역시 중기 추세를 유지해주는 20선을 꼬리 달고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지표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단 한 가지 리스크라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공간에 약간의 매물대 즉 저항선이 있는 거죠. 이 저항선을 맞고 좀 떨어질 확률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일봉에서 끌고 왔을 때는 보통 생명선으로 잘 알려진 21선이 돼요. 어디가 되냐면 이렇게가 됩니다. 가격으로 보면은 55,000원대가 되는데 45,000원대 55,000원까지 만원 정도의 사이를 두고 이렇게 옆으로 박스권으로 가다가 나노젠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리보세라즘의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빵 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보면 21선, 즉 생명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21선을 잡으면 이렇게 21선이 18,600원이죠. 즉 18,600원부터 이렇게 저점인 16,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21선 돌파 안착해주고 날아가면 다시 좋아질 수 있고 월봉에서 추세 깨지 않고 있죠. 주봉에서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깨지 않아야 될 이 지지선을 잘 지켜줬죠.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지 않아야 돼요.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아야지만이 추세가 돌아나갑니다. 그래서 돌아나가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날 10주선까지 좀 깔끔하게 회복해주면 이번 주에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어쨌거나 아직은 10주선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일봉에선 21선의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18,600원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HLB 제약도 이제 저점 지지가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역시 깨지 않을 때 잘 안 깨고 있고 주봉에서 보면은 20선 잘 지켜줘야 돼요.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수목금 3거래 이상 이 위에 올라타야 추세를 틀어서 올라갈 수 있고 추세가 깨지지 않죠.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역시 HLB나 HLB 생명과학처럼 이렇게 21선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 2만원대, 그러니까 저점이 16,850원 하더라도 보통 이 시가가 19,800, 2만원부터 이렇게 2만 2, 3천원,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확률이 있어요. 심하게 볼 때 16,000원대인데 18,000원부터 2만원까지 이렇게 박스권으로 역시 HLB 제약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나노젠의 20%의 지분율이 이제 이 넥스사이언스인데 다행히 5개월 회복해졌죠. 이 5개월 회복해준다는 게 바로 우리가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장 강한 증거가 되죠. 5개월 선의 이탈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서 실제로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주봉에서도 HLB 제약이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 이렇게 20주선, 이 수목금 3거래일상 20주선을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게 무척 중요하고 일봉에서도 보면 역시나 자 이렇게 박스권 21선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 높을 때는 보시게 되면 주식을 할 때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3,000원, 4,000원 하던 주식이 이제 3만원, 2만원천원이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이 싸다 비싸다 뭐 감히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굳이 3,000원대, 5,000원대, 만원대 사신 분들도 있겠죠.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아직도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월봉에서 높을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G3BNT가 이 대세를 깨는, 5개선을 깨는 이전이 깨지 않고 있죠. 여기 잘 유지가 돼 있고, 한 가지 리스크가 이제 이 법원의 판결이죠. 그 HLB로 이제 이 인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좀 결정이 남았는데, 이 관련해서는 전 영상들에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20주선, 10선 이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심하게 무너지지 않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21선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HLB 파워 같은 경우에 예전에 박스권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깼죠? 깼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다시 강력한 저항선이 되고 아직 못 가고 있죠. 월봉에서 보면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니까 HLB나 HLB 생명과학도 5개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깼기 때문에 당연히 추세가 깨졌고,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주봉에서 우선 회복해줘야 돼요. 회복해주고 돌파 안착해줘야 우리 추세가 돌아 나갈 거야. 즉 추세 터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일봉에서는 21선 기준으로 옆으로 가는 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박스권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 요 굵게 고는 선이 241선인데 사실 제가 241선까지 잘 안 보는데 어쨌거나 241선을 기준으로 깨지 않는 게 꽤 중요해 보입니다. HLB 생명과학이 좀 더 강하죠. 아무래도 21선인 18,6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HLB 같은 경우도 21선인 55,000원대까지는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설명드려 봅니다. 투자자면 그냥 장중에 보는 건 어차피 큰 의미가 없긴 해요. 장 끝나고 잘 비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고, HLB 같은 경우 이렇게 매수해주고 있고, HLB 생명과학을 보면, 역시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 이 HLB 파워를 보면 들어와 있고, 넥서사이언스를 보면, 자, 역시, 아직 안 잡히고, 넥서사이언스는 장 끝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HLB 파워도 역시 외국인들이 살짝 매수해주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있죠. G3BNT는 지금 며칠 내내 계속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있고, 이제 개인들이 사는 영국인데 아무래도 리스크가 약간 있는 게, HLB 쪽으로 인수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리스크가 있고, 시장상을 좀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좀 쐈죠. 뭐 크게, 연례 행사처럼 가끔 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간만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이 개인들이 다 매도하고 있고, 오랜만에 자 기관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이 조금 올라가고 있죠. 0.61%대 올라가고 있고, 자 코닥 시장을 보면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고, 기관 그리고 그냥 매도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적금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예금 적금으로다가 자금이 많이 돌아간다는 얘기. 예전에 주식을 하려고 쌓아뒀더니 자금들이 금리 인상이 되면서 1년에 이거 저기 몇 프로도 못 버는 거 우리 예금 적금에 넣자 하면서 예금 적금으로 자금 이동이 되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을 오늘 접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큰 메리트가 없죠. 지금 너무 무너져 있고, 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조금 시장에 실망하는 상황이죠. 자, 주봉에서는 깨지 않아야 될 저주 60선 깨지 않고 잘 돌아나가줬고, 5주선 회복의 코스닥은 중요해요. 5주선 코스피가 3020포인트인데 지금 돌파해주고 있죠. 5주선만 잘 돌파해주고 이번 주에 안착해주면 다음 주에도 역시 이렇게 이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자, 일봉에서도 보면, 자, 이렇게 어제하루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가 턴에서 잘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도 보면 주봉에서 돈 회복해주고 있죠. 주식이나 종목이나 지수나 항상 5주선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데 잘해주고 있어서 1050포인트를 기준으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돼 있고, 자, 일봉에서 보면 하루 올라갔다 하루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역시 코스피처럼 추세를 잘 타고 이렇게 돌아나가는 상황이라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거나 그렇게 돼 보이진 않고, 어제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주가 좀 살아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가 생각할 때 1000포인트 위에 항상 있거나 여기 잘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약바이오주의 힘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이제 HLB나 이런 종목들, 세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코스닥에서 시총의 이 1위부터 5, 6위권에 항상 있는 친구들이라 이런 HLB 그룹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코스닥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해보고, 오늘 어쨌거나 HLB나 HLB 그룹 생명과학 등 내일이 나노코박스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추세를 잘 돌려놓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이고, HLB 수주분들이 큰 수익으로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